얼굴에 기미가 있어서 레이저 토닝을 10번, 20번, 30번 계속 받았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외래로 색소 때문에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제 얼굴에 기미 잡티가 있는데 이거 레이저 치료하면 되죠?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얼굴에 기미인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인 색소 질환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게 제가 구분시키는 이유는 사실상 얼굴 잡티라고 하는 흑자, 주근깨, 검버섯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기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색소가 잘 빠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미인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레이저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볼까요? 기미는 당연히 맞죠. 멜라닌 색소가 표피에 많아져서 생기는 질환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이저 토닝이 필요하긴 한데요. 기미는 일종의 광노화, 햇빛에 의한 노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기미 자체를 한번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보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표피층에 멜라닌 세포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멜라닌 세포의 크기가 커져 있고 다리가 많이 주변으로 뻗어 있어서 많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표피세포로 과도하게 전달함으로써 색이 얼룩얼룩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표피 아래에 있는 진피층의 노화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기미는 광노화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광노화, 만성적으로 햇빛을 받아서 진피층의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피부 여러 구조물에서 또 다양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돼서 멜라닌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얘네들이 색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색을 없앤다. 당연히 멜라닌 세포가 많이 만들어낸 색소 자체를 지우기 위해서 레이저 토닝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증가된 멜라닌 색소를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지운다 할지라도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의 멜라닌 세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얘네들이 또 색소를 만들어내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빈독의 물붓기 같은 그런 현상과 같은 것이 되겠죠. 제가 이전에 제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비유를 들었는데요. 멜라닌 세포는 어떻게 보면 헐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서 헐크처럼 화가 나게 되면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헐크가 주변 물질을 부셔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헐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레이저 토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헐크가 계속 환한 상태로 두면서 청소하면 헐크가 또 어질러 놓을 거고 또 청소하고 또 어질고, 이거는 큰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헐크가 화가 난 상태를 차분하게 만들어서 원래 사람 형태인 브루스 배너 박사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엉망이 된 부분을 청소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우리 헐크 영화 보셨잖아요. 브루스 배너 박사가 언제 화가 납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터져서 군인들이 와서 본인에게 대포를 쏘고 애인을 공격하고 하면 화가 나서 헐크로 변하죠. 그러면 갑자기 그것 때문에 또 공격을 하면 더 화가 나서 계속 헐크인 상태를 유발하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에게 총알을 쏘고 내 애인을 괴롭히고 어떤 자극을 주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노화에 의해서 진피 내에 있는 여러 구조물로부터 오는 시그널이 바로 그런 공격이 됩니다. 즉 그런 공격이 바로 우리 멜라닌 세포를 헐크처럼 크게 무섭게 만들어서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아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분비된 상황을 조금 가라앉히는 상태로 만들게 되면 멜라닌 세포가 서서히 정상적인 크기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다음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색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피 환경을 조금 정상적인 상태를 만든다는 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잡한 거는 조금 생략하죠. 진피 환경을 개선한다는 말은 진피 내 콜라겐을 새롭게 생성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피코 MLA와 같은 방법이 있죠. 피코 MLA를 통해서 진피층에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내면 그 구멍에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콜라겐 양이 늘어남으로써 진피가 광노화 상태에서 비록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조금씩 젊어지고 건강해진 상태로 가게 되겠죠.
피코 MLA만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크릿 RF와 같은 바늘 고주파 역시 우리가 피부에다가 바늘을 푹 찔러서 고주파를 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신생 콜라겐을 유도하게 되면 마치 피코 MLA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역시 진피 환경이 점차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선생님인 경우에는 기미 치료 때 레이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늘 고주파 같이 진피 환경만 개선시키는 선생님도 있는데요.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또 아니겠죠. 우리가 헐크를 조금 진정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이게 진정이 되면 이미 어질러 놓은 부분도 같이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피 환경 개선과 동시에 레이저 토닝을 부드럽게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지금까지 기미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피부에 색소가 있네? 레이저 토닝하면 되겠다 그래서 토닝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안 됩니다. 토닝도 해야 되지만 진피 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뭐 2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피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바로 뭐 사진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기미 치료하기 전에 얼굴도 얼룩얼룩함과 동시에 피부 자체가 좀 거칠거칠하고 조금 노화된 듯한 모습이 보이시죠? 전형적인 광노화가 이루어진 모습인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레이저 토닝만 한다. 정말 운이 좋으면 색소가 없어지긴 하겠지만 이러한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또 색소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소를 없애는 레이저 토닝뿐만 아니라 진피 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피코 MLA, 그다음에 바늘 고주파를 하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자, 피부가 바뀐 게 보이시죠? 색소는 당연히 좋아졌지만 지금 보셔야 될 거는 피부 결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피 내 환경이 개선된 거죠. 자, 이렇게 진피 내 환경을 개선하면 크게 2가지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사이토카인, 여러 가지 멜라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도중에 색이 상당히 빨리 빠지는 이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피부가 건강한 상태가 되면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사이토카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기미 재발 확률이 뭐 100% 예방된다는 건 아니지만 확연하게 재발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레이저 쓰고 바늘 고주파만 쓰면 될까요? 자, 그런데 쉬우면 뭐 누구나 다 기미 치료가 잘 된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거는 환자분이 몸에 약 먹는데 큰 부담이 없다면 도란사민이라고 하는 멜라닌 색소를 좀 만드는 거 줄여주는 약물을 되도록이면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란사민을 주사 형태로 씁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나이키 기미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는 색소가 잘 안 빠지는 걸로 돼 있는데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약도 먹지만 해당 부분에 매번 시술이 끝날 때마다 도란사민을 직접 주사하게 되면 색이 확인이 빨리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환자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선생님께서 레이저도 잘해주시고 진피 환경도 개선해주시고 약도 주시고 주사도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기미는 조금 환자분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광노화 때문에라고 좀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광노화뿐만 아니라 피부에 자극을 주는, 염증을 주는 행위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얼굴에 세수를 할 때, 사실 저희 와이프가 좀 그렇더라고요. 세수를 할 때 비누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10번, 20번씩 계속 물로 헹구는 경우, 계속 피부에 이렇게 마찰을 주게 되면 이것 자체가 미세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건 역시 멜라닌 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는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또 과하게 햇빛을 받게 되면 이것 자체가 또 멜라닌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비타민C가 기미를 재발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여러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뭐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비타민C 정도는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기미, 일반적인 색소성 질환과 다르게 치료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치료법을 아주 적절하게 실시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좋아졌다 하더라도 자, 우리 브루스 배너 박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상은 아니시잖아요. 조금만 자극을 주면 또 헐크로 변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신 분입니다. 기미인 분들은 얼굴이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방심하게 되면 다시
색소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번 또는 15번 해서 기미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최소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후 한 달에 한 번, 뭐 길면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태를 체크하고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좀 주기적으로 유지요법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기미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비전문가에 의한 여러 가지 민간요법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피부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내원하셔서 잘 치료받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